허리 어깨 무릎 목 쌩쌩 자세.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 상담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김노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생한방병원 한의사 고원일입니다. 원장님, 오늘은 어떤 사연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시작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는 평범한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 일이 많아져서 야근을 자주 했는데 이상하게 일한 뒤에 뒷목이 뻐근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컴퓨터 작업을 오래 하니까 평소에도 그런 편이었는데 이상한 건 손도 저리고 잡고 있던 핸드폰을 놓치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런 적은 처음이라서 걱정이 되는데 이유가 뭘까요? 목 뻐근함에 손 저림이라. 이럴 때 딱 생각나는 질환이 있잖아요. 네, 이런 거는 전형적인 목 디스크 증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마 젊은 분이라 내가 목 디스크라고 이렇게 좀 의문을 가지신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디스크라고 한다면 보통 나이 드신 어르신들 50대, 60대 뭐 질환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저희가 엑스레이 같은 걸 찍어보면 오히려 어르신들보다는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의 목 정렬이 더 불량한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분들이 스마트폰, 모니터 사용 때문에 질환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대 젊다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죠. 40, 50대 경우에는 이상에서는 노화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만 20, 30대 경우에는 나쁜 자세로 인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스마트폰을 본다든지 아니면 컴퓨터 모니터를 이렇게 앞쪽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서 목이 C자형 커브에서 일자목으로 진행되는 일자목 증후군, 거기에 이어서 목 디스크의 위험성까지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주인공 같은 경우엔 갑자기 통증이 오셨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갑자기 통증이 올 수 있을까요? 아마 갑자기 본인이 느꼈지만은 실제 문제의 원인은 그동안 쌓여왔을 확률이 더 크고요. 아무도 본인도 모르게 경미한 목 디스크 내지는 이제 섬유륜의 손상, 디스크의 작은 탈출을 가지고 있다가 야근이 길어지면서 이 증상이 심화되었을 가능성이 크죠. 일반적으로 이제 목 때문에 오셨지만 잘 모르고 오시는 경우가 많아요. 병원에 오셔서 머리가 아프다, 아니면 팔이 아프다, 아니면 혈액순환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료를 했을 때 보면은 목 디스크 증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목 디스크에 대해서 이제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릴 때에는 항상 이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우리 몸에는 뇌에서부터 손끝까지 지나가는 뇌와 척수, 그다음에 말초신경, 여기에 톨게이트가 여러 군데 있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목이나 허리 쪽에 디스크가 누르는 우리 신경근 부위, 그리고 나와서 목에 있는 사각근, 쇄골하, 가슴 쪽 근육, 거기서부터 팔꿈치에서 손목까지. 여기서 이제 손목에서 신경이 눌리면 지난번에 저희가 얘기했던 손목 터널 증후군이 되는 거고요. 이 여러 신경의 톨게이트 중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는지 이거를 감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증상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목 디스크를 의심한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을까요? 몇 가지 좀 알려주시죠. 네. 일단 목 디스크의 가장 주요한 증상은 손으로 뻗어나가는 저림, 통증, 당김, 혹은 감각의 저하 등이 있겠고요. 특히 어느 한쪽 손이 안 좋을 때 그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뒤로 젖혔을 때 이 증상이 심해진다 하는 거를 자가 검진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증상 외에 저희가 체형과 자세를 봤을 때 머리가 상체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분들은 이런 가능성이 더 높겠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또 목팔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근력의 약화까지 나타난다면 이건 상당히 진행되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여러 증상 확인해 보시고 혹시라도 나에게 있는 증상인지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어떤 식으로 예방을 하면 좋을지 먼저 알아볼게요. 네네. 저희가 머리가 이 견갑대 위에서 앞으로 2cm가 나올 때마다 이 뒷목에 걸리는 부하는 2배씩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2cm, 4cm, 6cm 나올 때마다 2배, 4배, 8배까지 걸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 목이 앞으로 나와 있을 때 두개골, 뇌의 무게를 경추가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각 디스크 분절 안에서 효과적으로 분산시켜주지 못하면 특히 하부 경추의 디스크가 문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 자세를 얘기하다 보면은
항상 제 목에 미안하게 느껴지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항상 신경 쓸 수는 없지만 중간중간 리마인드 하면서 자세를 올바르게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저는 잠을 잘 때 베개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드립니다. 베개 높이에 대해서 저희가 시즌 1 때 한번 강조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목의 높이에 맞고 머리의 무게에 맞춰서 소재와 높이를 결정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6에서 8cm 정도의 높이의 베개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성 베개나 마약 베개나 이런 것들이 유행을 많이 하고 있죠. 네, 본인에게 맞는 베개를 사용하게 되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자목인 경우에는 어느 정도 C자 커브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능성 베개를 사용하시면 좋은데요. 오히려 과도하게 강조된 제품을 사용하시다가 오히려 통증이 증가돼서 저에게 찾아오신 분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평소에 뭐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찜질을 통해서 이제 근육을 풀어주는 것도 좋겠죠. 네, 오늘은 좀 지압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목 바로 밑에 쪽에 있는 풍지혈인데요. 뒷목이랑 귀 뒤쪽 사이에 움푹 들어간 곳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육을 살짝 눌러주시면서 쓸어 내려주는 동작을 목과 어깨 쪽에 10회씩 반복해 주시고요. 두통에도 효과가 있는 혈자리니까 자주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추혈 자리입니다. 대추혈이라는 곳은 목 뒤 정중앙에서 내려가다 보면 가장 튀어나온 부위, 양쪽을 마사지하듯이 가볍게 지압해 주시면 목이 뻣뻣할 때 특히 효과가 많이 좋습니다. 사실은 저도 이제 목 때문에 나타나는 두통을 좀 자주 겪는 편인데 이렇게 지압을 하면서 스트레칭을 하면은 훨씬 더 빨리 풀어지는 걸 느낍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마사지도 해보고 스트레칭도 해보고 목 통증이 없어지지 않고 2, 3일 이상 지속된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안 되죠. 사람 불러야죠. 네, 반드시 전문 병원을 찾아서 상담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하시기를 꼭 네. 권유드립니다. 보통 제가 환자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뭔가 내 문제에 대한 정답이 꼭 한 가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문제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른 부분에서도 많은 잘못된 뭐 습관이라던가 뭐 변화들이 동반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한약물 투여와 함께 뭐 추나 약침 등을 시술을 하게 되는데 중요한 건 내 몸의 문제를 내 자신이 제일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네, 원장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하트를 꾹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남겨주세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